그러니까 자, 좀 쉬셨나요? 저는 좀 쉬었는데 자, 오전에 그 자기약 문제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회로이론 문제도 30문항을 준비를 했고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암기하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만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어떤 문제가 만나도 좀 풀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뽑았으니까 절대 문제 답 가자는 게 아니에요. 보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일단 뭐 질문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교재 좀 찾아서 그 부분 조금만 더 공부해 주시고. 자, 바로 진행해 보죠. 1번 문항이 내부 저항이 15kΩ이고 최대 눈금이 150V인 전압계. 이거 1장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내부 저항 15kΩ짜리 전압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계 하나랑 또 다른 전압계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직렬로 접속을 했다라는 얘기고, 첫 번째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15kΩ. 여기 내부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얘도 있을 건데 여기에는 얼마죠? 10kΩ. 그리고 얘 최대 눈금은 150V짜리, 얘도 150V짜리입니다. 자, 이러면 이 전선 같은 경우는 허용 전류라고 얘기하지만 기계기구이기 때문에 전격 전류를 같게 맞춰줘야 되죠. 왜죠? 직렬로 접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전압계의 전격 전류 I1을 계산하면 R분의 V니까 15 곱하기 10의 3승분의 150 하면 얘가 10mA가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 전압계의 전격은 저항 R이 10kg, 전압이 150, 15mA가 나옵니다. 자, 쌤들이 알고 계신 사실은 뭐냐면 직렬 접속되어 있을 때는 전류의 크기가 일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전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왜? 큰 전류를 잡으면 이게 이제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전격을 넘어서는 전류가 들어와서 얘가 고장 나는 걸 방지하겠다고 작은 전류를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 전압계는 자기의 150V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겠지만 얘는 이걸 못 발휘하죠. 15mA 했을 때 150V까지이기 때문에 V2 전압을 새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V는 IR. 단 이때 I는 기준 잡았던 10mA. 그리고 R이 10kg. 그래서 150V를 100V까지로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150V, 다운된 전압 100V 합성하면 250V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류를 좀 맞춰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는요. 파형률이 1.11이 되는 파를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파형률을 계산하실 때는 이거죠. 제일 큰 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해서 위에 있는 실효값분의 최대값이 파고율, 아래에 있는 게 파형률인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각 파형별로 평균값하고 실효값을 계산을 해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는데 구형파가 기준이잖아요. 평균값도 1VM이고 최대값도 VM이고 실효값도 VM이니까 구형파 같은 경우는 파형률이 1이 되는 거고 정연파 같은 경우에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인데 실효값이 루트 2분의 VM이니까 대입해보면 1.11 정도 나오게 되고요. 정연 반파하고 삼각파가 남았는데 삼각파가 1.15 정도가 1.57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1.11이 되는 3번을 찍어달라는 얘기인데 이 답만 해결하지 마시고요. 간혹 나오기 때문에 파형별 평균값하고 실효값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정연파 같은 경우는 평균 전압 VA가 파이분의 2VM이고 실효값 V가 루트 2분의 VM. 요게 정연파의 실효값하고 평균값. 그러면 정연 반파 같은 경우, 반파 정연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는 거 해가지고 2분의 VM이 실효값. 평균값은 2분의 1을 곱해서 파이분의 VM이 실효값이다. 이런 거. 삼각파 같은 경우는 실효값이 루트 3분의 VM이고 평균값은 2분의 VM이 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는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3번 문제는 3번 문제 여기 있겠죠? 자, 그림과 같이 저항 R이 3옴인 용량 리액턴스하고 3옴인 저항하고 용량 리액턴스가 오메가 C분의 1이 4옴인데 오메가 C분의 1은 XC 값이잖아요. XC 값이 4옴인 콘덴서가 병렬 접속되어 있을 때 1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합성 임피던스. 자, 병렬이면요.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워드민턴스를 먼저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Y1 플러스 Y2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Z1분의 1 플러스 Z2분의 1이 된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럼 Z1은 R에 대한 거니까 R분의 1, Z2는 XC, 마이너스 J의 XC분의 1이 되는 거여서 R분의 1 플러스 J의 XC분의 1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R 값이 3이고요.
플러스 J의 XC 값이 4가 되니까 어드민턴스의 크기를 구하시게 되면은 루트 R분의 1, 즉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XC분의 1, 4분의 1의 제곱을 하는 거죠. 요걸 계산기로 누른 값이요 12분의 5가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 Z는 어드민턴스의 크기를 역수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2, 5, 20, 5, 4, 22.4, 4번이 정답이 돼요. 최근에 저희 이제 촬영하는 거 보고 질문 들어왔던 게 있는데 처음 하신 분이었나 봐요.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J를 언제 쓰고 J를 언제 안 쓰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보기 보고 선택하는 거죠. 원래 이제 크기를 쓴다라고 하면 J라고 하는 허수표현을 안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의 크기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루트를 써서 크기로 표현하는 경우는 보기에 J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확인해 주시고요. 4번 문제, 다음 회로에서 전압 V를 갖다 그랬더니만 20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역률값이 얼마인가요? 직렬이죠. 그럼 합성 임피던스 Z는 Z1, Z2, Z3를 더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R 더하기 J의 XL L 성분 마이너스 J의 XC C 성분. 그래서 R 더하기 J의 XL 마이너스 XC가 되는 거죠. 그러면 R은 9옴이고 더하기 J의 XL 유도성 리액턴스가 15옴, 용량성이 3옴. 해서 합성 임피던스는 9 더하기 J의 12가 되는데 역률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는 직렬로 연결됐을 때 임피던스 Z분의 R이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Z의 크기를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으로 해주시고 R이라고 하는 9. 만약에 무효율 구했으면 Z분의 X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쌤들이 아시겠지만 전력삼각도 만들어서 세타, 실수부, 허수부, 합성.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역률, 사인 세타가 무효율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병렬로 나와 있으면 여기가 G, 여기가 서셉턴스 B, 여기가 어드민턴스가 돼요. 그래서 소자가 3개짜리면 어드민턴스 분의 컨덕턴스, 어드민턴스 분의 서셉턴스를 쓰는 게 맞지만 소자가 2개면 바꿔서 Z분의 X, Z분의 R로도 풀 수 있다. 단 이 Z분의 X나 Z분의 R은 소자가 2개일 때만 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자, 쌤 저기 성희쌤 요 질문 제가 조금 이따가 문제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네요. 5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주파수가 1Hz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전류 I하고 IR이 같은 값으로 되는 조건. I하고 IR,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다라는 건 이 두 군데의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허수부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니까 허수부가 0이 된 상태, 즉 공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공진 상태에서 조건을 찾는 건데 직렬 공진이든 병렬 공진이든 XL이랑 XC가 같아야지 되는 거라서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 자체가 오메가 제곱 LC는 1이다. 이게 공진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파수 F로 얘를 환산시키면 F는 2파이의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게 직렬과 병렬의 공통적인 공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진 조건만 가지고 풀면은 그냥 답은 F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하는 3번인 건 확인이 가능한데 직렬 공진일 때는요, 합성 임피던스 자체 크기가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거예요. 최소가 되면 반대로 전류 I는 임피던스 Z분의 V니까 최대가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병렬 공진일 경우는 어드미턴스의 크기를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의 제곱인데 여기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드미턴스도 최소가 돼요. 다만 전류 I는 어드민턴스, 왜냐면 Z분의 V가 Y 곱하기 V니까 얘가 작아지면 전류도 최소가 된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합성 역률이 1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조금 더 하시겠다라고 하면 일반 공진인 것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일반 공진이라고 하는 거 잠깐만 보여드릴까? 일반 공진이라고 하는 거는 R하고 L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 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해석할 때 일반 공진 회로를 쓰기 때문에 이 직렬 부분을 Z1이라고 하면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 되는 거고 Z2라고 하는 C 부분은 J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성 어드미턴스화 시키는 거죠. Y1 플러스 Y2로. 그럼 얘가 Z1 분의 1 더하기 Z2 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R 더하기 J의 오메가 L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C를 가지고
여기다가 R-J 오메가 L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실수 허수로 분해를 시킨 다음에 허수끼리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는 게 일반 공진 회로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 제가 시간 때문에 이것까지 못하고 6번 갑니다. 전압과 전류가 각각 E하고 I가 나와 있을 때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전력이잖아요. 실수부 전력이고. 그래서 P가 VI의 코사인 세타. 물론 코사인 세타가 Z분의 R이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은 I제곱 R이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I제곱 R. 그래서 얘 그대로 쓰면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의 R. 병렬일 때는 뭐 R분의 V제곱도 되고 당연히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이때 전압과 전류가 같이 존재하면 VI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V라고 하는 거나 I라고 하는 게 실효값이니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죠. 루트 2분의 141.4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8 그리고 코사인 써놓고 세타는 요거 60도, 요거 30도 그래서 두 개를 뺀 30도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정답이 173 정도가 나와요. 이것도 숱하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쌤, 왜 코사인이야? 얘하고 얘가 사인인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얘가 사인인 거랑 얘가 코사인인 거랑 뭔 상관이야? 유효전력의 식 자체가 코사인이라는 거고 무효전력의 식 자체는 VI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무효전력을 구하라고 했을 땐 사인을 쓰시면 돼요. 여기 나온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신경 쓸 때는 여기가 사인이고 여기가 사인으로 같은지 혹은 코사인, 코사인으로 같은지 만약에 다르다라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 이것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쓴 김에 얘는 I제곱 X 되고요. 얘는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 X가 되겠죠? 단위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7번인데 부하의 전압하고 전류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때의 부하 역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여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업할 때 하는 얘기 중에 복소 전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복소 전력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피상분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P 플러스 마이너스 J의 P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분 전력과 무효분 전력이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전압과 전류가 실수 허수로 나눠져 있는 경우라면 복소 전력 PA는 전압의 공액을 취해서 전류를 곱하든 혹은 전류의 공액을 취해서 전압을 곱하든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용량성, 유도성의 관계만 바뀌는 거예요.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를 선택할 거거든요. 그럼 공액을 취했다라고 하면 7 루트 3 마이너스 J의 7에다가 I는 7 루트 3 마이너스 J의 7이 되는 거죠. 그냥 계산기로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얘가 98 마이너스 J의 98 루트 3이 나와요. 그럼 요거 자체가 피상분 전력인 거고 앞에 있는 게 유효, 여기 뒤에 있는 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실 때 피상 전력에 해당하는 거를 루트 98의 제곱 플러스 98 루트 3의 제곱 거기에 유효분 98로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2분의 1 50%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소전력 파트는 전압을 기준으로 하시든 전류를 기준으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다만 마지막에 나오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용량성, 유도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 임피던스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가 용량성이잖아요. 이때는 마이너스가 용량성이 아니라 유도성이 될 거예요. 바꿔로 했을 때, I로 했을 때가 똑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부하저항 RL이 전원의 내부저항 R0의 3배가 되면 부하저항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PL은 최대 전송 전력의 몇 배가 됩니까? 라는 문제인데 최대 전송 전력 Pmax라고 하는 거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내부저항하고 부하저항이 같을 때에 최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고 이때 Pmax라고 하는 값은 4R분의 V제곱으로 혹은 2제곱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수업 시간에 유도도 해드리지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는 부하저항 RL이 내부 저항의 3배가 됐다라는 얘기니까 기전력이 존재하고 내부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부하저항이 붙어 있는 거예요. RL, 여기 기전력, 여기 내부 저항 R0. 그런데 요 둘이 같았을 때 최대 전력이 요만큼 나오는 거고 지금은 RL이라고 하는 게 3R0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 P를 구하면 직렬 접속이니까 I제곱 RL이 되는 건데 I제곱 RL이라고 하는 거에서 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R분의 합성저항 R분의 V니까 R분의 V인데 여기 R0면은 합성해서 4R0 거기에 2 전체의 제곱 곱하기 3R0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3R0하고 R0 더해서 4R0 부하 거 3R0 그러면 여기가 16R0의 제곱분의 3R0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약분되죠. 그럼 결국 16R분의 3E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16R분의 3E제곱이랑 4R분의 2제곱이랑 몇 배 차이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송 전력이었던 4R분의 2제곱에다가 곱하기 몇 배를 해야 지금 계산했었던 16R분의 3E제곱이 될까요? 라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2제곱, 2제곱, R 없애주고요. 결국에 X라고 하는 것은요. 16분의 3 곱하기 여기가 4분의 1X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4분의 X가 16분의 3이다. 그러면 16X가 4, 3, 10이다. 그래서 X는 16분의 12 곱하기 4가 된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느냐? 16분의 12 했더니 0.75 이렇게 나오네요. 0.75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력 전송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얘예요. 4R분의 2제곱이라는 공식 혹은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처럼 3배가 됐을 때는 0.75 이거 고정값이니까 이건 암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여기가 부하 저항이 R이 아니라 C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 오메가 CV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혹은 전압을 최대 전압으로 주면 루트 2분의 시료값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8R분의 V 맥스 제곱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들 한 번씩 훑어봐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계 3개, 3전압계 문제가 나왔는데 뭐 3전압계 하나만 하시게 되면은 3전류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부하를 기준으로 보기는 보는데 3개의 전압계 중에서 가장 큰 전압이 걸리는 게 V3죠. 그래서 V3 전압은 V1 전압과 V2 전압의 벡터 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합성 공식을 이용하시면 V3라고 하는 거는 루트의 V1 제곱 플러스 V2 제곱 플러스 2배의 V1, V2 코사인 세타니까 V3가 V1의 제곱이 여기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 플러스 2배의 V1, V2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만 구할 거다라고 하면 2배의 V1, V2분의 V3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 되죠. 요것만 별도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유효전력이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 삼상이란 얘기 없잖아요. 단상이란 얘기일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V하고 I가 전부 다 부하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V1 전압계가 측정하는 거니까 요 V는 V1이 되는 거고요. I라고 하는 요 전류는 저항하고 전압계가 있는 데서 R분의 V2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지금 만들었듯이 2배의 V1, V2의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다. 그러면 V2, V1, V1, V2 약분. 그래서 2R분의 1에다가 V3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 빼기 V2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거 빼는 건 맞는데 앞에가 2R분의 1이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야, 나는 이거 아직 유도 못하겠어요.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필살기 써야 되잖아. 이게 전압계니까 볼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R의 위치를 이렇게 써주시면 R이 밑에 있는 거예요. 전류계가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R의 위치가 위에 있다라는 거야.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그리고 큰 데서 작은 거 빼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 찾는 거죠. 그렇게 필살기로 풀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 건데요. 다음 문제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이 0.25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해라 라는 문제고요. 보통의 문제들은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이 성립이 돼요.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크기가 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만약 저항이 이렇게 세로로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어차피 얘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태분항의 등가 회로로 바꿀 건데 잠깐 보시면 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회로랑 등가 회로라는 얘기죠.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고요. 얘가 6옴, 여기가 4옴, 여기가 6옴, 여기가 4옴, 여기가 0.2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걸려있는 전압이 10V니까 병렬이면 전압이 둘 다 똑같이 10V씩 걸렸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까지의 전위가 전체가 10V인데 6옴만큼을 썼으니 4V. 여기는 전체가 10V인데 4옴만큼 썼으니 6V. 그래서 요 사이의 전위가 2V인 거예요. 그럼 요 파란색을 2V를 기준으로 등가 회로를 만드는데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0.2옴은 그대로 살리시고요. 빨간색 부분 있죠. 6하고 4, 4하고 6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두 개 합쳐면 10 곱하면 24, 2.4, 2.4 그러니까 4.8 나오겠네. 여기가 4.8. 이게 태분항 등가 회로가 된 거예요. 이 회로랑 이 회로랑. 그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요 방향의 전류가 될 거고 I는 5분의 2다. 그래서 0.4A가 답이어야 하는데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보세요. 여기가 2V인데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를 거니까 이 방향이 맞죠. 그럼 얘 방향이랑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4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시험장에 가셨는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였어요. 그럼 얘죠, 얘. 태분항 등가 회로로 바꿔서 푸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라.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책들에는 중첩의 정리를 많이 썼어요. 일반적으로 중첩의 정리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임박하니까 저라면 전압원을 단락시켜서 회로 해석을 한번 하고 전류원을 개방시켜서 회로 해석을 한번 하는 중첩의 정리를 쓰기보다는 태분항 노튼을 쓰는 게 편해요. 왜냐?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태분항 노튼 회로로 바꾸는 거예요. 전류원하고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바꿔주시죠. 그럼 여기가 2옴, 여기 I는 R분의 V니까 3A.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 그려주시면 여기에 2옴, 그리고 여기에는 1옴, 또 여기에 1옴, 여기에 6A다라고 이렇게 태분항 노튼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옴하고 2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병렬이니까 하나로 합성하면 1이 되겠죠. 1, 이렇게, 어이구.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빨간색 부분을 태분항의 회로로 바꾸면 여기는 1, 여기 V가 IR 3V, 기존에 있었던 1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바꿀 수 있죠? 1하고 화살표 위니까 위쪽으로 플러스 잡아서 6V에 1옴.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때 I가 R분의 V니까 R 3분의 6에서 3 뺀 3 하면 1A다라는 얘기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1이다.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하는 방법이고 풀이에는 중첩으로 많이 써드렸을 거예요. 중첩도 한번 확인하시고 태분항 노튼도 한번 확인하라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2번 문제가 되는데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항이 일단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필살기부터 알려드리면 보기 중에서 저항 개수 6개의 근사치 들어가는 거야. 여기 5개, 저항 5개, 저항 4개, 저항 3개, 저항 4개, 루트 3, 1.7, 그럼 5.7, 6개네 이거예요. 이게 필살기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한번 가보자고. 혹시 모르잖아. 근데 실제로 얘를 풀려고 했을 때 삼상전압 V를 인가했을 때 전류 I를 구해라 하니까 여기 있는 전류예요. 그럼 이게 선전류 아닙니까? Y결선에서.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가운데 부분이 델타 결선이니까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대신 평형 삼상 같은 경우는 델타가 Y보다 3배가 커져요. 저항의 크기 자체도. 그래서 요거 저항 하나의 크기가 3분의 R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요 점을 기준으로 3분의 R, R이라고 하는 요 라인까지만 요 라인까지가 직렬이니까 합성 저항이 R 더하기 3분의 R에서 3분의 4R이 되는 거예요. 그럼 Y결선에 선전류 IL을 구하는 식이 있죠. 루트 3 임피던스 Z분의 VL. 요 식에다가 대입만 시켜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루트 3배 하나 써주시고 임피던스 Z 대신에 3분의 4R 하나 써주시고 거기에 성간전압 V라고 쓴 거죠. 결국 얘는 4루트 3 R분의 3V가 돼서 분모 분자의 루트 3을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주면 12R분의 3루트 3 V가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 약분해서 4R분의 루트 3 V라고 하는 선전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설을 갖고 온 이유는 필살기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필살기가 아니라 정석 부분에서 Y결선일 때 선전류 구하는 식을 하나 알았다라면 만약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 구하는 식이
Z분의 루트 3 VL이죠. 루트 3의 위치가 델타일 때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Y결선일 때 밑에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이 아셔야 되는 거 있죠?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바꿀 때 평형 삼상이면 3분의 1배 줄어들지만 그게 아니면 돌려 합분의 사이곱이라는 거 쓰는 거.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거야. 아니면 Y를 델타로 바꿀 때는 대각선분의 돌려 곱합이라는 거,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보실 건데요. 그림에 삼상 Y결선 회로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구하랍니다. Y결선이에요. 물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삼상이고요. Y결선이니까 저는 일단 P라고 하는 유효전력식이 단상일 땐 VI 코사인 세타고, 그리고 I제곱 R이고, 그리고 R제곱 플러스에 X제곱분의 V제곱 R이라고 하는 게 단상 유효전력이라면 삼상일 때는 요 I제곱 R을 상을 기준으로 IP제곱 R로 쓰되 상이 3개다. 이렇게 바꿔도 삼상 전력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Y결선이다 보니까 IL이라고 하는 선전류나 상전류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루트 3의 임피던스 Z분의 VL이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구할 건데, 루트 3에다가 임피던스 Z가 24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VL이라고 하는 성간전화 문제에서 100이죠? 요거 계산기 누르면 2.3 모시기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막 나와. 그러면 IL이랑 IP가 같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3 곱하기 2.3 모시기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R 24 하면 384인가? 해서 제일 가까운 381이 나와요. 2.3으로 했을 때가 381일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 V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을 가지고 사실 삼상에서 유효전력을 만들면 3의 VP의 IP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만들고요. 루트 3의 VL의 IL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한 것처럼 3IP제곱의 R이다 라고도 만들 수 있고요.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P제곱의 R로 쓸 때는 여기도 3을 붙이는 거예요. 상이니까. 상이 3개예요 라는 의미로 3개를 붙이는데, 요 루트 3은 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루트 3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3IP제곱 R이나 요 부분에 이게 만약에 선이라면 그럼 루트 3 붙이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기준식인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달라질 거 없는 기준식이지만 요 식이랑 요 식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유효전력인데 Y결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Y결선은 IL이랑 IP가 같으니까 그냥 IL 제곱에 R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뭐예요? 선인데도 불구하고 루트 3이 아니라 3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걸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루트 3 써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3 곱하기 VP의 제곱인데, 자, Y결선에서는 성간전압이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가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전압이라고 하는 건 루트 3분의 V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VP 대신에 루트 3분의 VL을 쓰라는 건데, 루트 3분의 VL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여기 R 곱하면 3하고 이거 루트 3 제곱해서 3하고 3이 없어지니까 최종적인 식이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3, 3 없어져서 VL의 제곱에 R로도 나오죠. 그래서 이걸로도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로 풀면 R 자리에다가 24의 제곱 더하기 X에다가 7의 제곱, VL 100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4. 이래도 384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까운 381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왔던 이유는 이 문제의 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삼상일 때 유효전력식이 요렇게도 쓸 수 있고요.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요 두 개는 Y결선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델타 결선은 쌤들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만들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14번 문제로 가야 되는데, 14번 문제는 2대의 전력계를 사용했대요. 이미 문제에서 2전력계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2전력계에서는 역류를 구하라고 하니까 P라고 하는 유효전력이 P1 플러스 P2가 되고, PR이라고 하는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루트 3의 P1 마이너스 P2가 될 거고, P상전력이라고 하는 PA가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가 되는데, 역률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는 결국 P상전력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분의 유효 전력 P1 플러스 P2라는 얘기죠. 그래서 P1 플러스 P2에 루트 들어가 있는 3번이 정답인 건 맞는데 영률만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유효, 무효, P상을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와트, 바,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는 거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 전력계에서 영률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전력계의 지식값 하나가 0이에요 라고 하면 만약 P2가 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면 0.5가 나오죠. 하나가 0일 때. 두 개가 100이랑 200이에요. 두 배 차이가 나와요 라고 하면 0.86이었고요. 두 개가 3배 차이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0.75가 돼요. 더불어서 좀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게 딱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불평형 3상 전류가 나와 있고요. 영상 전류를 구해라.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전류보다 전압이 좋아서 제가 강요하는 건 A상 전압. A상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실 때 A상 전압이 영상분 전압, 정상분 전압, 역상분 전압을 합하는 거예요. B상 전압은 영상분 전압의 A제곱의 V1, A의 V2예요. A는 벡터 연산자입니다. 1A의 120도. VC상 전압은 영상분 전압의 A의 V1 플러스 A제곱의 V2예요. 이게 각 상에 걸리는 전압이라면 영상분 전압은 이걸 이제 연립방정식 하는 거잖아요. 다 더해가지고 해보면 3분의 1배의 A상 전압 더하기 B상 전압 더하기 C상 전압이 되고 정상분 전압은 3분의 1배의 A상 전압 더하기 A의 VB 더하기 A제곱의 VC가 될 거고 역상분이 3분의 1배의 VA 더하기 A제곱의 VB, A의 VC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쌤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야씨 여기가 A제곱이나 여기가 A제곱이나 이걸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이게 좀 필살기 개념이긴 한데 A상, B상, C상일 때요. A상의 영상분 전압, 정상분 전압, 역상분 전압이 있고요. B상의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 영상분이라고 하는 건 3상의 공통성분이기 때문에 3상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A상 기준으로 잡아서 A상에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합하는 거다 기준이 되는 거고 B상 거 영상분은 공통이니까 그대로 쓰되 정상분 부분은 정상의 위상 방향이 시계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240도 돌아갔다. 그래서 240도 A제곱을 쓰는 거예요. 역상분 같은 경우는 정상의 반대 방향, 반시계니까 이렇게 돌아갔다. 120. 그래서 A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요거 알면 나머지 게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쪼개놨다가 합쳐놨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필살기예요. 지금 이제 막판이니까 필살기로 이렇게 해서 식이 안 헷갈리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문제는 영상 전류니까 요거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예. 그러면 I0가 3분의 1배에 IA에 해당하는 거하고 IBC 다 더하는 거예요. IA, IB, IC를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어차피 실수끼리 더하면 10하고 마이너스 20하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5를 실수부만 본 거예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대에 있는 3번밖에 답이 없죠. 그럼 뒤에 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여러 개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좀 빨리빨리 푸는 거. 대신 빨리 풀더라도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A가 1에 120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코사인 1 코사인 120도 더하기 J 사인의 120도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냐 막 이런 거 쓰는 거죠. A제곱은 1에 240도다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2.3 모시기가 2.3 영구군은요. 네, 박성희 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은 R이 4고 오메가 L이 3인 직렬 회로가 있고요. 비정연파 벌써 9장까지 왔네요. V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비정연파에서 전력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패턴이 있죠. 하나는 P가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전압과 전류가 모두 존재하고 있을 때를 이렇게 푸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I제곱 R이라고 해서 전류 성분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압만 나와 있기 때문에 VI 코사인 세타를 쓸 수는 없어요. 편의상 그냥 I제곱 R을 쓸 거고, 자, 여기가 오메가 T로 나왔으니까 1고조파 기본파고 여기가 3고조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전류 성분도 1고조파 전류하고 3고조파 전류가 나눠질 거고 Z3분의 V3, 여기는 Z1분의 V1 해놓고 Z1은 R하고 오메가 L이 직렬이잖아요. 그러면
R 플러스 J의 XL분의 V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로 크기로 가면 루트 R이라고 하는 게 4제곱 플러스 3제곱분의 V1은 최대값에서 실효값으로 바꾼 100. 그러면 여기는 20A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좀 문제예요. 여기 XL이라고 하는 녀석 유도성 리액턴스는 실제로 오메가 L이잖아요. 그래서 기본파 같은 경우는 오메가 앞에 1을 생략하는 거니까 곱해질 숫자가 없어서 3 그대로 썼지만 3고조파 같은 경우는 R 플러스 J의 3오메가 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플러스 J의 3오메가 L분의 V3 이렇게 되니까 루트로 계산을 하는 크기가 R은 4고 오메가 L은 3인데 3배를 해서 3, 3은 9. 거기에 V3는 얼마죠? 200이네요. 200을 해주시면 이것도 20점 얼마였는데? 20.3 정도 나온답니다. 20.3. 그래서 두 가지 I1 전류와 I3 전류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전체 전류 I는 I1 거 20의 제곱 플러스 20.3의 제곱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얘 값이 28.49가 나와요. 고로 P라고 하는 유효 전력은 I제곱 R 쓰면 되니까 28.49의 제곱에다가 R 값이 얼마죠? 4. 대입만 해주시면 정답이죠. 해서 3250이라고 하는 게 근사치로 나올 겁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 배 선생님이 15번 문제 공식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거 문제 먼저 풀고요.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려면은 V가 나와 있고 I가 나와 있고 마찬가지 비정연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비정연파 교류 전압과 전류 간의 역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역률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가 돼요. 피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가 되는데 전압하고 전류가 같이 나왔으니까 아까 문제에서 썼던 거 있죠.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하면 되고 얘는 1고조파 있으면 1고조파 세타 1, 3고조파 있으면 뭐 3고조파 거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만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실 거면은 먼저 P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왜 안 눌러졌는지 P라고 하는 유효분 전력 자체가 여기 보세요. 여기가 1고조파, 여기가 3고조파. 그럼 여기가 1고조파, 여기가 3고조파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짝꿍 만들라고 하잖아요. 같은 고조파 성분끼리 짝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분이 다르면 전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첫 번째는 루트 2분의 20. 이게 V값 되겠죠? 그리고 루트 2분의 I값은 얼마야? 30. 거기에 코사인에 0도 0도니까 0도 플러스 또 루트 2분의 30. 루트 2분의 20 또 코사인의 0도. 이게 유효 전력을 구한 거예요. 전압하고 전류가 나와 있을 때.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누르면요. 얘가 얼마냐? 600이 나온대요. 이게 600. 600W가 나온 거고 P상 전력이라고 하는 PA를 구할 때는 VI로 계산하는데 전압의 크기는요. 루트 2분의 20 1고조파 거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30 거기에 곱하기 루트 그래 착하게 줬네. 똑같은 걸로 루트 2분의 30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20의 제곱. 그럼 이게 아마 650이 나올 거예요. 650 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고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P상 650분에 유효 600이라고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해보니까 0.92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두 가지 패턴의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유효 전력을 어떻게 구할 거고 P상 전력을 어떻게 구할 건지.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전력에 관련된 문제들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가볼게요. 18번 문제는 구동점 임피던스 ZS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건데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할 때 R 성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L 성분은 SL이다 보니까 L 값이 2여서 ES가 될 거고요. 얘는 SC분의 1 값이죠. C 성분은. 근데 C가 2분의 1이니까 S분의 2가 됐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직렬, 얘랑은 병렬이어서 ES 더하기 1 더하기에 S분의 2 거기에 ES 더하기 1 곱하기 S분의 2를 하면 이게 구동점 임피던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S를 곱하면 여기가 ES의 제곱 더하기 여기가 S 더하기 2 여기다가 2배의 ES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정답으로는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는 거고 쌤 요런 거 있죠. 0점하고 극점 같은 거는 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별거 아니니까.
제로 포지션, 폴 포지션 X라고 표현하는 거고 0점이 단락 상태를 의미하고 극점이 개방 상태를 의미하는데 단락이라고 하는 건 0, 개방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상수분의 0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0분의 상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디가 0이냐, 분모가 0이냐 아니면 분자가 0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락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욕은 못하겠네. 이렇게 뭔지 아실 거야.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음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임피던스 함수가 나왔는데 이거 카우어 이론이네요. 자, 좀 전에는 구동점 임피던스를 찾는 게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네 가지에 있는 걸 가지고 구동점 임피던스로 바꾼 게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네 개를 전부 다 구동점 임피던스로 바꾸는 거야.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얘랑 똑같겠죠. 그게 정답이 되는데 이거를 카우어 이론이라는 것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은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우어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모든 분자를 1로 만드는 거예요. 1로 유지하고 두 번째 분수식 밖에 플러스가 존재하면 얘는 직렬로 보는 거죠. 직렬일 때에는 S라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R이 되는 거고 S 옆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L을 의미하는 거고 S분의 1 그 옆에 뭔가가 붙어 있다면 C를 의미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분자를 1로 만든다는 건 얘는요 S분의 4S 더하기 S분의 2니까 요거 4 더하기 S분의 2랑 같은 거죠. 이때 여기를 1로 만들려고 2로 나눠요. 나누면 4 더하기 위에는 1 여기는 2분의 1 S가 돼요. 그래서 분수식 바깥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직렬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S가 없는 요 4가 R을 뜻하는 거고요. S분의 1 요 옆에 있는 얘가 C인 거예요. 그러면 R이랑 C가 직렬인데 C는 2분의 1, R은 4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카우어 이론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해석해 보시면 얘랑 똑같죠? 똑같이 4하고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참고로 병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분수식 안에 플러스가 있을 경우가 병렬이 돼요. 분수식 안에 플러스가 있을 때가 병렬이 되는 거고 이때는 R이 아니라 G, 이때는 L이 아니라 C, 이때는 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하고 직렬일 때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가 아닌 걸 찾으라고 합니다. 실제로 4단자 정수라고 하면 A, B, C, D를 말하는 거예요. A, B, C, D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A는 전압 B, 전압 이득이라고 해서 V2분의 V1이 돼야 되고 B는 임피던스 성분, R은 I분의 V니까 I2분의 V1이 돼야 되고 R은 I분의 V 맞죠? C는 어드미턴스 성분이니까 V2분의 I1이 돼야 하고 얘는 전류비니까 I2분의 I1이 돼야 돼서 뭐 여기를 변압기로 바꾸면 N, 빵빵,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쌤들이 이거 하실 때 T형은 요 화살표 방향을 A라고 하죠. 요 화살표 방향을 D라고 하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1 플러스 Z3분의 Z1 이렇게 필살기로 외우실 거고 D 같은 경우는 요 순서대로 1 플러스 Z3분의 Z2 이렇게 외우시겠죠. 올라가는 걸로. B 같은 경우는 블루스카이 하늘이다 해서 하늘에 있는 Z1 더하기 Z2 더하기 밑에 Z3분의 Z1, 2다 이렇게 할 거고 C는 어드미턴스 성분이니까 임피던스 Z3의 역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정석으로 하는 거. 그래서 답으로 찾으면 잘못된 거 Z2 들어간 거 4번이네. 밑에 다 3잖아. 3.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21번 문제를 보실 건데요. 21번 문제는 T형 4단자망의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틀린 걸 찾으래요. 임피던스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이던 임피던스 파라미터이던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 성분하고 더해지면 1, 1, 오른쪽 성분이랑 더해지면 2, 2. 가운데 끼어 있는 게 1, 2나 2, 1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얘는 전류의 방향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스를 쓸 수 없다. 그럼 여기서 1, 1은 1 더하기 3 맞고요. 1, 2는 3 맞고요. 2, 1은 안 되죠. 마이너스를 쓸 수가 없다 했죠. 이렇게 가는 거야. 기준만 잡으시면 돼.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만들려고 할 때 이게 가장 편리해요.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 자, 그러면 22번 문제도 보실 건데 22번은 L형 4단자. 자, 22번 하기 전에 그럼 이거 하나 합시다. 어드미턴스가 없네요. 있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파이형으로 나와가지고 y11이 어디야 막 물어보면 그때는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이랑 더한 게 y11. 그래서 쌤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 화살표 얘는 투투인데? 그게 아니고 기준을 가운데 두시고 왼쪽 거랑 합쳐지는 게 원원, 오른쪽 거랑 합쳐지는 게 투투,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원투나 투원인데 마이너스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얘는 마이너스가 돼. 이렇게 방향 보는 거니까 이거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2번으로. 22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L형 4단자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하고 D가 나와 있대요. 그때 Z02가 나와 있어요. Z01 값은 얼마냐? 자, 물어봤는데 이것도 하시려면 쌤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요거는 알아야 돼요. Z01 곱하기 Z02가 여기가 B, 여기가 C라는 거. 그리고 Z01 나누기 Z02가 여기는 D, 여기가 A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 계셔야 되는 거고 A하고 D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 그러면 Z01 모르는 값에다가 나누기 Z02 5분의 12를 하면 D가 1이니까 4분의 15랑 똑같다. 결국 Z01은 4분의 15에다가 어떻게 5분의 12를 곱해라. 그러면 3, 9네요. 답은 9다. 이렇게 풀 수는 있는데 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도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필살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쌤들이 대부분 이 영상 임피던스 부분을 공부하실 때 Z01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안에서 Z자 모양을 가지고 A, B, C, D,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고요. Z02라고 하는 건 N자 모양을 가지고 A, B, C, D 이렇게 하겠죠. N자, A, Z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얘를 알아야만 이 과정이 왔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유도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내일 모레 시험이면 Z자, N자로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기억하실 때 이렇게 제가 수업할 때 하는 얘기 있죠. Z01 곱하기 Z02를 영상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마트 가는 거예요. 마트를 가서 물건을 곱절로 꽃배기로 사는 거예요. 뭐 믿고? BC카드 믿고. BC카드 믿고 꽃배기로 사는데 계산할 때 나눠서 계산해 주세요. 할부 계산해 주세요. 그랬더니 점원이 하는 소리가 안 돼.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야. 또 하나 있죠. 세타라고 하는 영상 전달 정수는요. 로그 익스포넨셜 루트에 AD 플러스 BC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얘도 마트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랑 마트를 갔을 때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죠? 노래를 부릅니다. 마트에서 뭐라고? 아따 비싸. 이렇게라도 외워주세요. 지금 유도하는 거를 할 수는 없고 실제로 하려면 Z01이라고 하는 녀석이 1차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니까 I1분의 V1 곱하기 I2분의 V2를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가 I2분의 V1 곱하기 I1분의 V2인데 여기가 B 아닙니까? 아까 4단자 정수. 여기는 C분의 1이죠. 그래서 C분의 B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필살기적으로 가져가시죠. 자, 다음 2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23번은 무손실 선로의 분포 정수에 대해서 감시 정수하고 위상 정수를 찾으라고 하는데 무손실의 조건이 뭐였어요? R이 빵이고 G가 빵이고 알파라고 하는 감시 정수가 빵이어야 되니까 감시 정수가 존재하는 건 무조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특성 임피던스를 만들면 루트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가 돼서 결국에 C분의 L 값이 나오는 거고요. 전파정수 감마를 만들면 루트 ZI가 돼서 알파가 빵이니까 J의 오메가 루트 LC라고 하는 위상정수 값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상정수가 오메가 루트 LC로 나와 있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손실 선로가 되는 거고 무해형 선로 조건은 뭐예요? 그죠? LG 값은 RC와 같다. 그래서 LG팬은 아저씨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때 전파정수 만들면 얘가 아니라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가 루트 GR 더하기 J의 오메가 루트 LC 이게 전파정수가 되는 거죠. 무외형 선로일 때. 그래서 문제는 무손실만 나와 있지만 무해형 선로도 한 번 정도는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24번입니다. 24번 넘어가시면 얘는 그림과 같이 높이가 1인 펄스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시간 지연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얘기니까
자, 계단함수가 A만큼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계단함수 하나가 A만큼 늦게 출발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시간함수 FT로 정리하면 UT-A가 되겠죠. A만큼 늦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B만큼 늦은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파란색. 그래서 요거는 FT 함수가 UT-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함수로 바꾸면 요 파란색 먼저 할까? 아니, 빨간색부터 하죠. 순서대로. 빨간색을 하면 라플라스 변형했을 때 S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가 되죠? 이게 좀 속어라 해도 되나? S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인데 그냥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해요.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죠. 야, 이 새끼야, A만큼 늦었다고 이 새끼야. 이렇게 외워놓으면 시간 지연 함수를 풀기가 되게 편해져요. 다시 야, 이 새끼야, A만큼 늦었다고 이 새끼야.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빼야지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라플라스 변형된 함수는 위에 있었던 S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에서 빼기 S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S가 되는 거죠. 그럼 S분의 1로 묶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S 마이너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S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는 게 정답이 되겠죠. 2번이 되겠네요. 뭐 라플라스 함수는 한 문제만 갖고 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 뭐 인디셜 함수, 계단 함수, 충격 함수, 뭐 델타 함수, 하중 함수, n차 램프 함수, 상수 함수, 시간 함수 전부 다 기본적인 공식은 외우고 가셔야 돼요.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자, 다시 25번. 시간 함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fs가 나왔으니까 라플라스 변형된 함수를 시간 함수로 바꾸는 거야. 영라플라스 변환이죠. 근데 밑에가 인수분해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밑에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죠. 그래서 S 더하기 1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그게 2배의 S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가 같으니까 일단 무슨 함수? 코사인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함수는 무조건 버리세요. 코사인 함수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요 4가 2의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들어갈 거고 2가 있으니까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코사인 2t다 라고 하는 게 ft 함수로 돌리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26번 문항 같은 경우는 fs라고 하는 영라플라스 변환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부분 분수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s분의 a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b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a라고 하는 값하고 b라는 값을 찾아낼 건데 a라고 하는 건 원래 함수 fs에다가 자기 밑에 있는 거 s를 곱하고 s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리고 b는 원래 함수에다가 자기 밑에 있는 s 플러스 1을 곱하고 지 밑에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 대입해 주는 거. 그럼 원래 함수가 얘니까 여기다가 s를 곱하면 s 더하기 1분의 5s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s가 0, 0 집어넣으니까 결과는 3이 될 거고 b라고 하는 건 원래 함수에다가 s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s분의 5s 더하기 3이 나오는데 s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더하기 3 해서 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s분의 3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얼마죠? 2가 돼요. 그럼 이거 상수함수죠? 3을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s분의 3이 되는 거고 더하기 얘는 익스포넨셜 2가 그냥 붙어있죠. 요거 잘못될 뻔했네. 여기 2가 있다라는 건요. 상수 2를 하나 취급을 하고요. 요 2가 있다라는 건 상수 2 취급하고 1, s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라플라스 변환 두 문제하고 일반 라플라스 변환 하나를 갖고 왔는데 라플라스도 단골이니까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27번 문항은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를 구하래요. 사실 종합전달함수 GS라고 하는 녀석이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의 비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입력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전압 VIT라고 하는 미분방 정식으로 VIT를 만들면 L dt분의
dit 플러스 r에 걸리는 건 rit 플러스 c에 걸리는 거는 c분의 인테그랄 it의 dt. 이게 입력 전압 방정식이 되는 거고, 출력에 해당하는 v0t라고 하는 건 c만 있으니까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들을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죠. 그럼 미분 방정식이니까 vis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꿔준다면 ls의 is 더하기 r의 is 더하기 cs분의 1의 is가 되는 거고, 출력 v0s라고 바꿔준다면 cs분의 1의 is가 되는 거여서 전달함수 gs는 입력 라플라스 분의 출력 라플라스니까 요 is 하나로 묶었다고 치면 ls 더하기 r 더하기 cs분의 1분의 cs분의 1이 되겠죠. is 다 약분되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에 cs를 곱하면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어서 1번으로 답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정석이긴 맞아. 헌데 지금 또 우리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력 라플라스 분의 출력 라플라스로 하는 거 맞아요 라고 생각은 하시되, 그냥 직렬로 나오고 입력과 출력이 전압이나 전압, 전류나 전류로 같으면 몽땅 분의 오른쪽 쓰는 거야. 그냥 몽땅 나왔잖아요. 몽땅 나왔으니까 ls r 플러스 cs분의 1, 오른쪽 cs분의 1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정석으로 하시든 편법으로 하시든 쌤들 마음대로. 자, 다음 28번. 28번 문제는 미분 방정식이네요. 좀 전에 문제를 해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 d제곱이면 s제곱의 ys 더하기 3의 s의 ys 더하기 2의 ys 는이네요. 더하기가 아니라 는 s의 xs 더하기 xs. 그래서 이거를 ys로 묶어버리고, 그러면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는 xs로 묶어버리면 s 더하기 1이고,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xs분의 ys가 되잖아요. 그러면 x가 넘어가서 여기 있던 게 뒤로 오겠네. s의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분의 s 더하기 1이다 라는 패턴. 그러면 s제곱 더하기 3번인가? 그러네요.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쌤, 이게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29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죠. 29번은 그림이 T일 때 S를 닫았다. 그림이 뭔데요? R하고 L이 있고 스위치가 달려있네요. 이거 과도현상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전류식 IT가 R분의 2에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라는 건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수업 중에는 저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 영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얘를 유도를 해드리지만 시험장 가셔서 유도할 시간 없잖아요. 이 정도는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그때 IT 구하라고 하니까 R값에다가는 얼마야? 50, 전압에다가는 100,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값에다가는 10, 50, 그리고 T를 써라. 그럼 여기가 2배가 되고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가 되겠다.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빼기 5t 마이너스 5t 이건가? 3번? 예, 3번이 정답이 되나 봐요. 자, 그런데 쌤 요거 하나만 하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t 앞에 있는 마이너스 l분의 r이라고 하는 게 특성근 알파가 되는 거고, 시정수 타우는 이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니까 r분의 l인 거고, 시정수가 커졌다는 건 과도현상이 오래 지속됐다는 거고, 전류식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초기 전류를 찾고요. 저기다 무한대 집어넣어서 정상 전류를 찾고요. 여기다가 시정수 타우 집어넣어서 0.632 뭐 r분의 2 되는 시정수에 의한 전류값도 찾으실 수 있어야만 RL 과도현상에 대해서 나 조금 알아요 라고 하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30번 문항. 30번 문항은 이번에는 RC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RC가 나와 있고요. RC일 때는 과도현상일 때 전류식 IT가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특성근이라고, 시정수 먼저 쓰지 말고, 특성근이라고 하는 알파 값은 T 앞에 있는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는 거고, 시상수 타우는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니까 RC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I0를 구해라. I0라고 하는 초기 전류를 구하면 여기가 빵이 되잖아요. T가 빵. 그럼 익스포넨셜 빵승은 1이니까 R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상 전류를 구해라. 그럼 여기다가 무한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씩 찾으면 회로의 시정수 타우는 RC 맞고요. T는 0에서 직류전압할 때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기본식 맞고요.
t는 0에서 2를 t초 후의 전류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2V 이용했을 때 왜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냐? t는 0에서 직류전압 2V를 가할 때 t는 0초일 때 직류전압 2V를 인가했을 때 t초의 전류식.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 보기가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네. 그럼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지금 두 개가 보기가 같아서 나와서 얘가 정답이 아니고 얘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익스포넨셜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없죠? 그래서 t가 0이라고 했을 때는 r분의 2가 나오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RC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문제는 없지만 그 RLC하고 LC도 있기는 있어요. 뭐 웬비오진을 따지는 거랑 VLmax랑 VCmax 뭐 2배가 된다. 그냥 전압 2랑 같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책에서 살펴는 보셔야 돼요. 제가 급하게 지금 30문제를 했거든요. 이게 아까 자기약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시간보다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못 받은 것 같아갖고 회로는 조금 빨리 땡겼는데 선생님들 질문하신 것 중에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1번 문제 그리고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한번 찾아보죠. 15번 문제. 15번 문제가 여기 있겠네. 자, 15번 문제 뭔데 이게 뭘 질문하신 걸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 문제에서 질문이 공식이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구별하는 키워드 다시 한번 집어주세요. 요거 두 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각 상에 걸리는 전압이랑 영상분이랑 이게 좀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좀 보이실래나?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이건 각 상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각 상에 걸리는 거라 A상, B상, C상이 돼요. 그러면 A상의 기준상이 되기 때문에 A상 기준상에 V0, V1, V2가 있어서 VA라고 하는 A상 전압은 그냥 요 세 개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 A상 전압이나 B상 전압이나 C상 전압이는 3분의 1이라는 숫자 자체를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B상 전압을 찾을 때나 C상 전압을 찾으실 때 어차피 각 상마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분은 그러니까 접지가 되어 있는 3상 4선식의 YY 결선 같은 경우에는 3상 공통성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나 무조건 V0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V0는 그냥 들어가고 정상분이 B상에서 A상까지 가려면 240도 위상 방향, 시계 방향으로 240도를 갔다라는 건 벡터 연산자 A제곱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1에 240도만큼 움직였다니까. 그래서 A제곱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역상분은 120도니까 A, 1에 120도짜리.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니까 A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C상은 똑같이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영상분 전압이 헷갈릴 때는 뭐냐면 세 개를 더하는 거예요. 각상의 전압을 만들어 놓고 세 개를 더하면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3V0가 되고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가 되잖아요. 근데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없어져요. 그럼 V0를 3개가 만들어졌으니까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3V0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3분의 1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먼저 알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 하나만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안 헷갈리고 저는 학생 때 실은 아직도 좀 그렇긴 한데 저도 헷갈려요. 실은 헷갈려가지고 영상분 부분이 나왔다 싶으면 두 개 써놓고 시작해요. 시험지에다가. 쌤들 그 산업기사 시험 보시게 되면 CBT이기 때문에 시험지가 없잖아요. 그래도 연습장은 손들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한으로 바꿔줘요. 쓴 거 주면 바꿔주고 쓴 거 주면 바꿔주고 거기다가 써세요. 먼저 써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문제가 박성희 선생님이 질문을 하신 게 전압계는 회로에서 병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하는데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 쌤 이거는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기능사 같은 거에 문제가 있죠.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접속해서 전류를 측정하고요.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접속해서 측정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 접속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접속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거를 분배 전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격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그렸던 거예요. 그거랑은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또 있으실까? 또 갑자기 말씀이 조용해지셨고 이게 또 이러면 또 어색해지죠 제가.
어쨌든 뭐 아까 자기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 절대 외워서 가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정리했는지 그 문제랑 비슷한 것들, 그 문제를 풀려면 요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는 의미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그래도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지 않으실까.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건드렸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막 몇 번 풀었는데 안 풀린 것들 쌤들 책에다 표시해 주실 거잖아. 그런 것들을 지금은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걸 그냥 막 외워갖고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기사시건 산업기사시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회로하고 자기학을 절대로 먼저 건드리지 마세요. 행여 얘가 너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푸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전력이나 설비 점수 따야 되는데 곤란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이게 너무 안 풀리네. 그럼 이미 스트레스 받아서 시험에 졌어요.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다른 문제를 보더라도 계속 안 풀렸던 그 문제들만 생각이 나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종이 시험지로 시험을 보시는 당시에만 해도 그때는 시험지 나눠주세요, 나눠드릴게요 하면 저는 그리고 그때 막 눈 감으라고 하잖아요, 감독관들이. 그럼 무조건 눈 감으세요. 실눈 뜨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실눈 뜨고 쳐다보면 자기학이 제일 먼저 보이잖아. 그럼 이미 진다니까요, 쌤들. 딱 보이면 아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보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시험지 종이를 받으셨다라면 뒤집어 놓고 눈 감고 기다릴 거 다 기다리세요. 그래 놓고 뒤부터 푸세요. 설비부터. 그게 좋을 것 같아. 배재욱 선생님은 자꾸 까먹어서 큰일이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 은사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저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랍니다 했더니 그 은사님이 실제로 했던 얘기예요. 진열아 너 해도 2번밖에 안 했잖아 이 새끼야 이랬거든요 저한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해요.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잊어버릴 때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잊어버릴 때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한 과목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5개 과목 혹은 6개의 과목을 한 방에 본다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봐요. 선생님들한테 자기학 한번 보고 며칠 쉬었다가 회로 볼게요. 며칠 쉬었다가 전력 볼게요. 다 잘하실 거야. 보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잊어버리는 것도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까먹는 게 있다라는 건 외워놓은 게 있다라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계속 까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한 번씩만 더 훑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9번이요? 29번 뭐였지?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가 내 게 아니네. 이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한 번 더 푸는데 여기 보시면 RL 그리고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그럼 이건 RL 직렬 과도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RL 직렬 과도 현상의 전류식은 선생님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R분의 2에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기본 전류식이 됩니다. 이때 R이라는 크기가 50으로 나와 있고요. 전압은 100. 거기에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이 10. R이 50, 거기에 T 요거예요. 그래서 약분해서 2,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만 외우고 이 문제 풀었다고 나는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 문제들 되게 많기 때문에 더 확인하시고 질문은 이제 남은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애기들 빨리 재우고 오늘 밤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애기 키우는 아버지를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